하고 가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문가들의 가치를 지불하면서 평가 과정에 아니면 기획 과정에 불러들일 것이냐를 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은 정말 중요한 지적 같네요.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면서 너무 박하게 해서 진짜 전문가들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보상 체계는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BS 제도가 폐지가 돼서 사실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그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하고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초 분야 특히. 근데 그런 게 없어져서 좋은 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 그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기획해가지고 출연연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학의 연구자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조금 현장성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학생들도 또 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산학 연구랑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그 과학연구재단을 보면 사회과학이 과학으로 분류돼서 그 지원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인문사회 따로 그 이공계 과학기술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신기술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기술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그것이 갖는 뭐 문제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또는 뭐 그것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연구했었는데, 지금은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회과학 입장에서의 연구, 이를테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될 수 있는 어떤 연구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국가 R&D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한번 이슈화하면서 특히 그 지역대학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뭐 지역대학 육성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모든 정권에서 있었는데도 왜 계속 지역대학은 계속 꺼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이나 일부 어떤 그런 그 사업을 가지고 대학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그 정책이 효과가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지, 당장 어떤 그런 그 오늘 내일 정권,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대학 정책은 처음부터 어떤 그런 그 기대를 하기보다도 그런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러 차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답은 저는 지역별로 지역 산업에 특화된 특성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역하고의 어떤 그런 연계를 가져야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역 소멸이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패키지로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투자나 어떤 그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기재부 장관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정책 결정이나 예산 편성이나 해서 지역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지역 R&D 항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전체 R&D에도 지방 또는 지역에 우대하는 방안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네요. 지금은 그 전체 R&D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별로는 쉽지 않죠. 뭐 지방에 무슨 대규모 연구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 네. 아까 강원대 홍 교수님께서 네이처가 우리나라 R&D 효율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한 원인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그게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템 분야의 과학기술부의 여성 연구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고 또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비율이 작고 특히 대형 과제에 굉장히 작다는 평가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 리더십의 포지션이 여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크게 짚은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럼 정리해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분야별로 말씀하셔서 저는 바이오 전문가라서 제가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좀 자주 저를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안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우리 과학기술이 국방에서 정말 많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앞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국방 쪽도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셨던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신 세종대왕님께서 하신 게 성균관 유생과 저는 연대 소속입니다만은 안 웃어줘야 되는 거죠? 글쎄요. 예, 이때가 또 웃음 포인트였어요. 예. 병연을 통해서 이 국가를 부국 강병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대통령님께서 가시는데 언론이 가고 언론이 가는 곳에 국민의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과학기술에 관심은 대통령님께서 과학기술 현장에 많이 가시는 거에 있고 특히 이 자문회의에 매번 참석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경영에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가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네,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까 얘기하다 말은 게 있는데, 일단 해외 인재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선망하는 지역이 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꽤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실제로 인재 유치로 연결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가자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나름 우리 의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연구는 하고 있죠, 그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뚜렷하지는 않지. 네. 어쨌든 이 길을 좀 우리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크게 도움이 됐고요. 우리 아마 관련 부처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시해 주신 안이나 뭐 의견이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성을 벗어나서 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또 개척도 해야 되고 또 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